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연일 바뀌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선이 많습니다. 특히 그 다주택자 집을 팔으라고 해서 팔려고 하는데 전세를 끼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? 요즘에 매수금이 다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세입자 잘됐다, 이 판에 갱신해서 2년 더 연장을 하겠다 라고 하면 집주인은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. 근데 부동산 정책에는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? 내년 6월 이전까지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라, 그렇지 않으면은 중과세를 매기겠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광역시 이상 웬만한 데는 다 조정구역으로 다 묶어 넣었지 않았습니까?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래요. 팔려고 하는데 전세입자가 있어요. 그럼 전세 낀 집을 매매하려고 하면은 일단 집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럼 집을 보러 가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팔 수도 없어요. 입주를 해야 되는 사람은. 그렇다고 또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못 되잖아요. 갭 투자하면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갭 투자는 상상도 못 합니다. 왜? 취득세를 8%, 12%,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내던 취득세를 3,200만 원 가까이 나아가서는 그보다 더 몇천만 원 내고 누가 사겠습니까? 특히나 오늘 주제는 이제 그 계약 갱신을,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팔 때 계약 갱신을 만약에 이제 더 하고 싶은데 세입자한테 2년을 연장 못 해주겠다 거절했다면은 거절 그 사유가 2년간 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. 만약 2년 안 살고 1년 안에 팔았다, 나중에 그 세입자가 그걸 알았다, 신고를 하게 되면은 참 불법 행위를 한 거랑 똑같은 걸로 됩니다.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거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,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 세입자도 언젠가는 그 집에서 나가게 되면은, 다른 집을 구하게 되면은 또 이런 것 때문에 집이 매물이 나오지가 않아서 전세 매물도 안 나오고, 또 임대인으로 봐갖고는 또 내 집을 내 마음대로 팔 수도 없는,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도 어떻게 재수 좋아가지고 세입자가 나간다 이런 집은 그냥 상관이 없는데 발령받아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은 또 새로 이렇게 세를 놓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2억에 놓았던 거를 3억에 놔도 됩니다. 그렇지만은 난 못 나가겠다 이런 집은 어떻게 됩니까? 같은 라인에 같은 옆에 집이라고 하더라도 5%밖에 못 올리니까 2억에 5%면은 뭡니까? 2억 1천만 원, 2억 1천만 원 밖에 못 받고 그냥 연장을 해줄 수밖에 없고, 집을 팔고 싶은데 갭 투자도 못 하기 때문에 살 사람은 취득세가 8% 12%이기 때문에 살지도 못해요.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, 취득세는 취득세대로 진입을 막아놨고, 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중과를 한다는데 누가 자꾸 삽니까 집을? 그러면은 팔려고 하는데 6월 전까지 다 팔으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낀 집은 어떻게 팝니까? 그럼 왕창 싸게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? 왕창 싸게 판다고 해도 집을 실입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잘 안 삽니다, 실제로는요.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지 참 오히려 더 혼선이 더 많다는 거를 좀 실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하는 게 참 힘듭니다, 진짜. 예를 들어서 전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건을 계약했다 이러면 지금 10분의 1도 계약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굉장히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.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 변심해서 제3자에게 매도했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문제가 참 많고요. 예전에 비하면은 지금 훨씬 더 수십 배 더 많은 임대차 보호법의 혼선 때문에 이제 그 시장에서도 서로 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굉장히 싸움을 붙여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허위로 이제 갱신을 거절했다면은 다시 소송할 수 있고,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임대인이 책임져 줘야 되는
내 집을 가지고도 내 맘대로 하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. 지금 또 그 2년, 플러스 2년에서 플러스 3년, 그러니까 3 플러스 3을 지금 또 추진하고 있으면은 무슨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6년 걸린다고 뭐 이것도 뭐 6년 하겠다는 겁니까? 그러면 초, 중, 고 다 해가지고 뭐 하죠. 뭐 한꺼번에 다. 자본주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너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개입하면은 이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세입자가 돌아서면 또 피해자가 돼요.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할 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또 부동산에서도 중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이런 실무 시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. 세입자 보호라는 그 미명 아래 진정 세입자를 생각한 건지, 이 세입자는 또다시 집을 구하려고 할 때 내가 2억에 들어갔는데 뭐 2년 뭐 계약 갱신을 주인이 뭐 해주기 싫어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년 더 살았다고 치면 5%만 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나가서 2년 뒤에는 또 몇 억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. 그 세입자를 영구히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. 부동산 시장은 또 혼란과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게 법이 자주 바뀌는, 집이라는 거는 안정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십 번 이렇게 바뀌는 이 정책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세금 공부를 해야 되고 뭐 하자는 건지 좀 많이 의아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이좋게 들어왔는데 아주 기한 2년인데 내 집에서 새를 살고 기한 2년 아닙니까? 그죠? 도장 찍을 때는 다 좋잖아요. 돌아서서 이렇게 원수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참 잘못하면 이런 것도 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예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심한 사건이 칼 들고 난리 나는 이런 사건들도 많았잖아요. 앞으로는 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, 이거를 왜 정부에서 자꾸만 싸움을 부추기는지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. 제 근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서, 그러면 임대인은 팔아라고 했잖아요, 그죠? 6월 이전까지. 그런데 솔직히 팔고 싶은 사람 없어요. 지금까지도 집값 잡는다 했는데 못 잡았으니까 설마 잡겠나. 돈은 갈 데도 없는데 일단 붙잡고 보자, 버티보자, 이런 얘기예요. 그러고 또 정부 바뀌면 또 바뀌지 않겠나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왜? 지금까지 이게 정책과 실무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, 계속 올랐기 때문에 또 그럴 거다, 좀만 버티자 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정려라는 거 있잖아요. 정려가 뭡니까? 내가 진정 원해서 사고 팔고 매매 양도가 아니고 정려, 할 수 없이 그냥 부모가 자식, 또 내지는 뭐 자식이 또 부모한테 준다든지 뭐 이렇게 피해가는 이런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내는 게 정려잖아요. 그죠?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에서는 정정당당하게 받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정려로 인해 가지고 거래하는 게 지금 수십 %가 됩니다. 지금 거래가. 그러면서 진짜 영혼을 팔아서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. 서민을 위한 정책이 과연 서민을 위했던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업 정년퇴직하고 갈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10분, 20분 짬 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. 70살, 80살, 90살까지도 지금 사는 이 세상에, 이 판에 중소기업에서 기업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문 닫고 나오는 사람은 40살에도 나옵니다. 그러면 앞으로 그 많은 세월 뭘 하겠습니까? 왜 공인중개사의 길을 자꾸 막는지 참 안타깝고요. 실거주를 위해서 나는 들어가서 살겠다, 그러니까 나가라 하면서 계약 갱신을 거절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 똑똑한 세입자들은 정말 실거주를 하는지 등기부등본 열람합니다. 이렇게 눈 크게 뜨고. 근데 안 했다 이래 치면 법률공단에 가든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아마 임대인을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런 거를 원하십니까?
그런 거 하기 전에, 어떤 정책을 하기 전에 대책, 나갈 구멍을 보고 임대인한테 집을 팔아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보를 해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. 같은 아파트에서 옆집은 2억에 전세 있는데 그 옆집은 3억에 전세 있고 한 사람은 팔고 싶은데 세입자가 있어서 팔지도 못하고 왜 내 집을 내 마음대로 못 팝니까? 왜? 정책 때문에. 그래서 굉장히 원성이 많은 소유자들도 많아요. 이런 점을 많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상태에서 자꾸만 또 바꾸려고 하니까 참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또 바꾸려고 하니까 제발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좀 자주 안 바뀌고 이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진짜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.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좀 쭉 나가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 바람이자 우리 20만 공인중개사 아마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.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약간 열을 받았는데요. 이 또한 물론 지나가리라고 생각은 합니다. 이 또한 또 슬기롭게 극복해야 될 게 우리 국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은 밤 되시고요. 네, 힘내십시오. 가자. 감사합니다.